네, 사직생 각오를 말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정부 규탄 발언을 한 뒤에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5km를 행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을 침범하면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역사적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 이재명 대표 단식 사흘 동안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좀 헬스한 표정입니다만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이곳에서는 조금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가 열리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선은 다 막았고요. 왼쪽 차로만 차가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동아일보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 시청 방향 그리고 이제 서울역 방향 쪽으로 지금 그 시위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시청역에서부터 지금 이 동아일보 4호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그 두 가지 시위가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주최하고 있는 이제 그 오염수 규탄 대회가 있고요. 예. 반대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구속을 촉구하는 이 반대 집회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청역에서 걸어오는 동안 무슨 돌림 노래처럼 이재명 구속과 윤석열 심판이 교대로 구호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굉장히 좀 이채로운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집회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 3천여 명 대규모 이렇게 참석자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구속을 요구하는 이 반대 집회도 함께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 또 시청 앞 광장은 시위대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민찬 부대변인. 저기 지난주에도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 후쿠시마 방류 집회는 계속된다고 하던가요? 민주당은 그 시민단체들과 협력을 해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좀 오면서 좀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도 역시나 과학의 과자도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오늘 또 정의당은 그런데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또 이런 집회를 열고 있어요. 나눠서 하고 있군요. 예,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야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그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미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도 IAEA가 절차에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그것을 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연결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명분 없는 단식, 오직 방탄을 위한 단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단식의 명분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반대를 요구하고 ICJ에 제소를 하라고 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 개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단식의 명분이 될까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리고 이 반대 집회가 실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식에 들어간 시점이 31일이에요, 지난달. 근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가 포함되고 정부 견제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당의 시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부 견제에 대한 목소리는 들어가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런 철진한 이 집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조금만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익은 없고 오직 사법 리스크에 있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공산 세력과 반국가 세력, 반일 감정 선동하고 있고 우리의 자유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민주당에서는 철진한 이념 공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란 말을 부쩍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념이요, 철진한 게 그 논쟁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마다 이 건국의 이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의 주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북한은요, 주체 사상이 이념이에요. 이 이념이 무너지면 국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에요. 프랑스는 자유평등 박애, 미국은 독립 선언서에 있는 천부 인권. 이런 게 건국 이념이 헌법의 가치로 바뀌면서 이게 이러면요,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북한은 주체 사상을 택하니까 역사상 이게 최악의 불량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를 택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는 거는 상당히 그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그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는 나라가 아마 이게 북한하고요, 주로 중국, 그다음에 뭐 대만, 마카오, 홍콩 이런 나라 있지만 주로 이게 북한하고 중국 아닙니까? 두 나라의 공통점이 바로 이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국,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게 기회주의적 세력이 있죠. 저는 반국가 세력은 반헌법 세력이다. 결국에 자유민주 체제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게 국가 이익을 해하면서 가짜 뉴스로 괴담으로 국가 이익을 해하는 이런 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한 거는 아주 이게 적절한 지적이다 이래 봅니다. 서영주 부대님이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단식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 단식을 조롱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하는데요. 정치인이 단식하는데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서는 안 된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념에 있어서 공산 전체주의, 기회주의자들, 반국가 세력,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 저는 대통령이 이게 과연 국민의 통합에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이게 통합의 언어인가요? 분열의 언어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7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어떤 사회적인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뜻과 맞지 않고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는 국민들의 비판, 야당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하는 이념 논쟁을 보면 본인에게 찬성하고 본인 말 잘 듣고 뭐든지 잘한다 하는 국민만, 그것도 한 30%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국민과 이런 세력들만 아주 훌륭한 국민이고, 나머지 한 70% 민주당을 위주로 해서 나머지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은 공산 전체주의, 공산당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전 나라에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지금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념 논쟁도 문제지만 역사까지 갈라치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요, 대통령께서 아주 큰 실수를 지금 발언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반발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딸 결집을 위한 내수용 단식은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간에는 단식 마음껏 하시라, 조만간 이전 시장이 좋아하는 무상급식 실컷 드실 것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구자홍 차장. 네. 말들이 사실 서로 막 셉니다. 사실 일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런 센 발언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양측의 지지자들끼리 또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든 지금 사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9월 1일 날 민주주의 지킬 촛불을 들어달라, 또 토요일에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모여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오늘도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많은 군중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치인의 단식은 물론 그 정치적 투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경우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은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다수를 점한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제대로 야당의 어떤 비판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과거 날치기 국회라든지 일방통행 국회가 횡행했을 때에는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봉쇄가 돼서 더 이상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장외 집회를 했고 장외 집회 가지고도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목숨을 건 단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원내 제1당입니다. 그 후쿠시마 그 원전수 그 방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환노이든 과기정통이든 아니면 어떤 그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국정쇄신 총리를 불러서 얼마든지 국정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원내 1당의 당대표가 국회를 저버리고 장외로 나가고 또 극단적인 이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단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점의 교모함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이 정치적 공궁함 이제 이런 것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 외에는 다수 국민들은 왜 이 시점에 지금 단식을 하는 거냐.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서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국민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사흘째인데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은 누가 같이 그 단식 농성에 참여할까?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정청래 의원이 하루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미찬 부대민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 때 왔다 갔다 출퇴근 단식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보면 이제 조국전이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의 SNS 글들이 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과거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던 때를 돌아보면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죠? 천막이 늘 거의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당대표실에서 잠을 자니까요. 그리고 출퇴근 웰빙 단식이라는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또 경호 프로토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도 과거에 야당 대표였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밖에서 풍찬노숙하면서 단식을 할 수 있었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웰빙 단식을 하면서 명분 없는 단식 이런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또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하루 단식 동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말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단식을 또 응원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등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엇나간 당무를 운영을 할 때 그 비판을 해줘야 되는 게 소위 비명계입니다. 그 비명계 대부분이 과거 친문 의원들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친문 의원, 비명계 의원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이 어떤 좋은 방향으로서 의견이 수정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확 쏠려버린 거예요. 저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실패한 전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